자, 불교는 삼국시대 때 수용이 됐는데 목적이 국가를 통합할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잡다한 원시 종교가 있었지만 불교라고 하는 통합된 종교를 믿음으로써 국가를 통합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사찰, 절을 만들거나 행사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절이 여기 황룡사란 절인데요. 신라 경주에 있었었죠. 그리고 여기 구춘목탑,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춘목탑이라 그러는데 신라 주변의 9개 나라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서 만든 탑이었었고, 이 구춘목탑은 아쉽게도 몽골 진입 때 불에 타게 되죠. 그래서 황룡사란 절, 이건 모형입니다. 모형. 그리고 이런 탑 같은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불교는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즉불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곧 부처님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왕이 곧 부처랑 똑같다는 생각은 부처님을 숭상하는 것처럼 왕도 숭상하겠다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왕의 명칭을 불교식으로 짓습니다. 예를 들면 법흥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불교식 명칭이거든.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쓰거나 왕즉불 사상은 왕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왕한테 충성해라,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왕들은 기를 쓰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장려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업서를 강조합니다. 신분제가 자리 잡잖아요. 그래서 이 피지배계층 있죠. 피지배계층은 이 귀족들한테 충성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업서를 내세웁니다. 야, 네가 피지배계층, 네가 노비인 이유는 네가 전생에 쌓은 업보야. 네가 전생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현재 노비로 태어난 거고 왕이랑 귀족들한테 충성을 해야 돼. 그래서 업설, 전생에 했었던 자기 일을 명분으로 세워서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왕권 강화, 또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지배층 계층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통일신라로 갑니다. 이때 통일신라에서는 우리가 이 두 스님은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 두 스님, 그래서 불교를 교리를 심화시킨 것도 있지만 이 두 스님은 불교 대중화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중화란 말이 뭐예요? 우리 대중음악 이런 표현 쓰잖아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까 불교가 지배층들의 목적과 의도로 들어왔죠. 근데 이 원효랑 의상 같은 경우는 이 불교를 서민들도 하층민들도 쉽게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중요한 이유는 불교 대중화. 이 둘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요게 원효고 요게 의상인데, 원효 대사는 여담이지만 육두품이에요. 능력은 있지만 뼈가 안 좋은. 근데 의상은 아예 왕족이야.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진국이 당나라였는데 당나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둘이 같이 떠나요. 근데 유학을 가다가 동굴에서 잠을 자는데 의상은 그냥 계속 자는데 원효 대사가 목이 말랐나 봐.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옆에 있던 물 웅덩이가 있는 거야. 근데 또 하필이면 또 바가지도 있네. 그래서 바가지로 웅덩이에 물을 퍼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꿀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죠. 근데 웬걸 날이 밝아서 봤더니 그 고인물은 썩은 물이었었고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제 그렇게 꿀처럼 마셨던 물이 썩은 물이었었고 바가지도 해골 바가지였던 걸 알면서 먹었던 물을 다 토하고 난리가 나죠. 순간 원효 대사는 깨달음 얻습니다. 아, 내가 당나라에 가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당나라 갈 필요가 없겠구나. 똑같은 물이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제는 맛있는 물, 오늘은 썩은 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원효 대사는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의상은 끝까지 가서 유학을 갔다 오게 되죠. 그리고 원효 대사는 공부를 해서 일심사상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일심, 하나의 마음. 모든 것들은 하나의 마음과 연계되어 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귀결된다. 연결된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 직후에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일심사상. 그래서 불교계의 통합을 시도했던 부분이 이 일심사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 모든 것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여기 아미타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죽은 다음에 좋은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극락 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신앙은 그 부처님을 믿는 건데 원효 대사는 이렇게 했다 그래요. 머리를 스님인데 밀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줬다고 해요. 뭘 알려줬냐면 요거 외워라.
나무 아미타불. 야, 멍청한 사람, 너들 와봐. 외워봐.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만 외우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누구나 쉽게 이 6글자만 외우면 극락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많이 퍼지고 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원효. 근데 의상도 마찬가지야. 의상은 중국 당나라가 갔었죠. 가서 화엄종을 배웁니다. 중국의 화엄종. 그것을 신라에 접목시키는데 신라의 화엄 사상을 개창한 사람이 의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엄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도 통일과 관련되어 있죠. 통일 직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통일 직후에 사회 통합에 기한 것이 이 의상의 화엄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원효가 아미타 신앙이라면 의상 같은 경우는 관음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관음신앙. 비교해서 아까 요 아미타 부처님은 미래의 부처님이죠. 극락을 관장하는. 근데 관음도 부처님인데 이 관음 부처님은 현재 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관장하는 아미타 신앙과 다르게 관음 부처님 같은 경우는 현재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이, 서민들이 고통을 덜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라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관음신앙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미타 신앙으로 원효는 불교 대중화를 꾀했다라면 의상은 이 관음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꾀했다. 그래서 원효랑 의상 공통점 불교의 대중화. 참고로 의상은 왕족이잖아. 옷도 잘 입어. 그래서 이름이 의상이야. 의상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당나라 갔더니 거기 어떤 여자가 의상한테 빠집니다. 이 여성의 이름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선묘낭자인데 의상대사한테 대시했다가 의상대사가 꺼지세요 해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하지만 너무도 의상을 사랑해가지고 의상이 나중에 신라로 돌아갔었을 때 선묘낭자가 용이 돼가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의상대사가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어느 절에 가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스님들이 막 텃세 부리면서 의상을 쫓아내는 거야. 화가 난 선민왕자가 아까 용이 되었었죠. 이번에 바위가 돼가지고 이 바위로 그 땡중들 죽이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의상이 이걸 차지하고 여기다가 절을 지었네. 이 절의 이름이 부석사입니다. 뜰부 돌석. 왜냐면 선민왕자가 돌을 떴다 내렸다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가면 큰 돌이 있고 약간 떠 있어요. 그래서 부석사라는 절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의석하면은 부석사를 지은 걸로 또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그래서 원효, 일심, 불교 대중화, 아미타, 의상, 화엄, 관음신앙, 부석사. 요 정도 알아두세요. 참고로 3대장이 있어요. 1번 원효, 2번 의상, 해초까지 보통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 프린트는 이게 빠졌는데 해초 아주 유명해요. 왜? 이 사람은 천축국을 방문하고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왕어 천축국전이에요. 천축국이라 하면 인도랑 그 주변의 국가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5개의 인도랑 그 주변 국가를 방문을 하고 쓴 글인데 이게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의 어떤 석굴에 있었는데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우연찮게 이걸 발견을 하고 프랑스로 가져가고 이게 알고 봤더니 해초가 지은 왕어 천축국전이라는 거죠. 그 당시 인도랑 그 주변국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효랑 의상만 공부하는데 해초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꼭 알아두세요. 불교 문화가 발달합니다. 이런 대중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거 다 통일신라 문화재예요. 석굴암, 불국사, 삼층석탑.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통일신라구나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 말이 되었어요. 통일 직후 지나서 신라 말은 개판인 시대라고 그랬었죠. 왜 개판이었어요? 신라가 개판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경주에서는 왕이 되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야. 그래서 지방의 통제가 안 되니까 지방의 호족이라고 불리는 권력이 센 사람들이 깝치던 그런 혼란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 때 불교에서 뭐가 유행하면 선종이라는 불교가 유행하게 됩니다. 선종. 불교 종파는 크게 두 종파예요. 교종이냐 선종이냐. 원래 통일 직후에는 교종이 더 유행했었어.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 종교인데 교종 같은 경우는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불경,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부처의 책을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근데 선종 같은 경우는 참선, 무릎 꿇고 손 기도하는 식으로 잡고 참선, 조용히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면 교종은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고, 선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두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두 손을 모아 다리도 이렇게 꼬아서 앉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것을 참선이라고 하고,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선종이다. 그리고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실천을 해야 된다.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깨달음과 실천을 중시한 선종이 신라 말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좋아하냐면 호족들이 좋아합니다. 호족들이. 왜? 아까 봤잖아. 중심지인 이 경주는 개판이야 이미. 근데 자기들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유행하는 선종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지방에, 여기 수도 같은 경우는 교종이 유행했다라면은 지방에 있는 이런 데서는 선종이 유행한 거죠. 그래서 호족들이 선종을 지원하면서 선종과 호족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호족의 후원으로 교세가 확장이 되고 지방 문화 발달에 기여를 합니다. 왜? 호족들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방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당시 때 신라 말에 유행했던 9개의 선종 불교 절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보다시피 다 어디에 집중돼 있어? 경주랑은 거리가 먼 지방에 집중돼 있죠. 그래서 지방에 선종이 유행했었고, 그 이유가 호족이 지원했었고 지방 문화가 발달했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원래 탑의 용도가 뭔지 아나요? 탑, 이런 게 전형적인 탑이잖아. 원래 탑 안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하얀 구슬 같은 게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석가모니 있죠.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시신을 태웠더니 하얀 구슬이 나오더래. 그것을 사리라고 부릅니다. 사리. 우리 지역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대찌개 라면 사리도 있지만, 그 사리 먹는 사리고, 이렇게 부처님 같은 석가모니 태웠더니 사리가 나와. 이거를 모아둔 무덤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라면 탑 안에는 사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선종이 유행하잖아. 선종은 아까 깨달음 얻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선종 스님이 죽고 나서 스님을 태웠더니 똑같이 사리가 나오네. 그래서 탑을 만들었어. 근데 석가모니의 사리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승탑이라 부릅니다. 승이 스님 승자야. 그래서 여기 승탑 안에는 스님의 사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탑비, 선종 스님의 일대기를 글로 비석에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다고 해요. 바닥엔 거북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선종과 관련돼 있고 신라 말기 때 유행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에, 경주 기준으로 지방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해도 불교가 발달했는데 고구려 불교의 전통이 계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식 불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불교 발해 석등, 발해 이불 병자상인데, 석등 사진을 봐서 조그맣지, 이거 거의 한 6m 내외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 아래 부분, 그리고 이불 병자상, 부처님이 둘 있지만 요 윗부분, 이게 다 연꽃무늬라고 해요. 요 부분과 요 부분. 이 연꽃무늬를 특히 강조했던 것이 고구려식이거든. 그래서 고구려 불교 전통을 계승했고, 그 증거로 요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불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통일신라는 불교가 대중화되었던 시기다.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번엔 유학입니다. 공자가 만든 유학이 발달을 해요. 우리가 흔히 유학이라고도 하고 유교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유학을 좀 더 체계화시킨 것이 유교인데 뭐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학이 유교다. 그래서 삼국이 경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유학 사상 중에 이런 게 있잖아. 충성하다. 누구한테? 왕한테 충성해라. 그러니까 유교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고구려는 태학이라고 해서 수도에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뒀고 지방에는 경당을 두었다. 그래서 유교를 가르쳤다. 백제는 오경박사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사서오경이라고 해서 유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경을 전문적으로 한 박사제도, 이들이 유학을 교육시켰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선 이게 중요해요. 임신서기석, 임신했다, 아기를 가졌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을사조약 들어봤죠? 을사, 이런 식으로 임신년, 연도를 따지는 거고, 석이니까 비석이에요. 요게 그 임신서기석입니다. 여기 보면 글귀가 새겨져 있어. 뭐라도 쓰여져 있으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시경, 상서, 예기, 춘추 등을 3년 안에 습득하자. 그래서 요게
임신 서기석인데 유교 경전을 공부하기로 맹세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랑도 알죠? 지들이 공부하겠다고 다짐을 써놓은 거야. 그래서 임신 서기석, 신라도 유교 공부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문화재는 거의 99%는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수도. 신라는 천년 동안 수도가 하나였죠. 경주. 그래서 임신 서기석 선 봤는데 상당히 클 줄 알았더니 되게 조그매요. 자, 통일신라도 역시 유교 강조했습니다. 국학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자, 그리고 독소 삼품가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참고로 국학은 우리 잘 아는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때 만들었고 독소 삼품가라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원성왕 외울 필요 없어요. 원성왕 때 시도했었는데 독서 실력을 3품으로 나눠서 관리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상품, 중품, 하품 실력에 따라서 3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뽑겠다는 제도예요. 근데 무슨 실력이냐면 유교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유학을 시험 봐서 관리를 뽑겠다라는 건데 관리들이 반대합니다. 귀족들이 반대합니다. 왜 지들은 출신이 좋아서 시험 안 보고 관리가 되는데 시험 봐서 뽑는다 그러니까 반대가 심하죠. 그래서 이걸 실시했었지만 금방 멈췄다. 그래서 유교 경전 이해도를 측정하는 거였다. 자, 발해는 삼성육부 기억납니까? 삼성육부의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이에요. 우리 이거 앞서 우리 중간고사 시험범위에서 봤습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발해가 받아들였죠. 삼성육부. 그래서 원래 여기 오리지널 당나라 건데 발해는 약간 변형시켰어요. 충, 인, 의, 지, 예, 신 모두 유교랑 관련된 명칭인데 유교식 명칭의 육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걸 봤었을 땐 발해가 유교가 상당히 발달했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학교 주자감을 두게 됩니다. 학교 기억나나요? 고구려 아까 태학, 경당 있었고, 근데 통일신라 여기 국학 있었고, 그다음에 발해 주자감, 뒤에 배우겠지만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공통점은 유학을 공부시켰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당나라 기억나죠? 당나라에서는 외국인들한테 과거 시험을 오픈시켰어요. 그거 합격한 사람들도 우리 신라말 삼체라고 해서 앞에 배웠어요. 최치원 같은 사람들. 그래서 빈공과라는 시험이 있는데 외국인들한테 오픈시킨 과거 시험. 역시 유학 지식을 물어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학이 빠지는 데가 없어. 자, 이번엔 도교입니다. 도교도 다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도교가 짬뽕이에요, 짬뽕. 귀족들이 많이 받아들였는데, 뭐, 예를 들면 산신, 신 같은 걸 믿거나, 아니면 상상 속의 동물들, 뭐 이런 것들 관심 있고, 뭐, 불로장생, 죽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현세구복, 현재 생에 복을 받는 거, 산신령, 상상 속의 동물, 불로장생, 죽지 않는 거, 현세구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짬뽕 종교, 여기 원시 종교 같은 것들, 토속 종교 다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MMO하고 상상 속의 산신 이런 거 좋아하면 도교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재들이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림으로 잘 나와요. 자, 사신도 고구려 문화재인데 고구려는 무덤이 돌로 돼 있었어. 돌로 만든 방으로 돼 있어서 요 네 면이 있잖아요. 네 면에 벽화를 남겨놨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신도. 4가지 신을 그린 건데 동물, 상상 속의 동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해가지고 상상 속의 동물. 그 중에서 이거 현무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거북이처럼 생겼지만 실제 거북은 아니고 상상 속의 거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백제는 산수문이 벽돌인데 산과 문이로 한 건데 이 산과 물이 단순한 산과 물이 아니야. 신선이 사는 그러한 산이래요. 그래서 백제의 도교 관련된 거고 이게 너무나 유명하죠. 금동으로 만든 대향로. 향로는 불교 행사 때 향을 피우기 위한 건데 요 아래쪽은 상상 속의 동물인 용, 상상 속의 봉황, 여기는 상상 속의 뭐 연꽃, 봉황, 뭐 복례산, 여기 복례산이고 뭐 산신이고 그런 것들 막 묘사해놨는데 다 도교랑 관련돼 있어. 그래서 모르더라도 최소한 이런 것들은 도교랑 관련돼 있구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풍수지리설 신라 말에 유행합니다. 이것은 산과 물이라든지 그런 지형적인 것들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묘지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도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한마디로
좋은 땅, 명당 같은 데다가 이런 걸 해야지 인간이 좋은 기운을 받는다라고 본 것을 풍수지리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 보면은 뭐 대통령 선거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조상의 묘지를 명당이라는 곳으로 옮기기도 하잖아. 그 주거지도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엔 산이 있고 이런 배산엠수 지역이 하기도 하고, 수도 같은 경우도 명당이지 아니지 따져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풍수지리설인데, 이것이 유행하는 것이 신라 말이에요. 아까도 했었죠. 신라 말에 어떻다고 그랬었어. 아까 했었잖아요. 신라 말에 경주 지역에서는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랬었죠. 150여 년간 왕이 20명 바뀐다니까. 왜? 귀족들끼리 왕대를 놓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왕권은 약화되고 지방에서 힘 있는 애들이 등장을 하죠. 얘네들 뭐라 부른다? 호족. 그럼 왕건의 입장에서는 여기 자기가 근거지로 있는 성악이 명당이라고 내세울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런 호족 세력들이 이 풍수지리설을 이용을 합니다. 자기들이 근거지가 있는 곳이 명당이라고. 그래서 이 호족이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그래서 방금 배운 풍수지리설. 아까 종교 중에서 신라말, 여기는 수도는 교종이 유행했고 지방은 뭐가 유행했었어요? 선종이 유행했었죠.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똘똘이들 불러 모았죠. 육두품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호족과 함께 신라의 적대적이었었다라고 벌써 몇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문화교류예요. 결과론적으로 삼국은 중국, 서역, 일본 등과 교류를 했습니다. 지도로 그려볼게요. 우리나라, 중국,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유럽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서쪽을 뭐라 부르냐면 서역이라 부릅니다. 요 부근을 말해요. 요 부근. 주로 중앙아시아 쪽인데 서역하고 교류가 많았어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류가 있었잖아. 이런 거 다 중국한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볼 필요도 없어. 근데 이 서역 부분이 요새 많이 나와요. 고구려, 아까 고부는 무덤인데 무덤이 벽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돌벽. 벽화에 보니까 서역 애들이 막 등장을 해. 그래서 여기 위에 보고 설명해 줄게요. 이게 서역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이건 고구려 벽화는 아니에요. 서역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 보면 깃털 같은 거 쓰고 있죠.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고구려 사신이 서역에서 발견이 돼. 그리고 이건 고구려 벽화인데 얼굴 딱 봐도 우리 고구려 사람이 아니야. 코털 삐져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 야, 이것은 이게 고구려 관련된 문화유적인데 서역과 교류가 있었다. 요거는 이제 신라랑 관련된 건데요. 신라는 경주라 그랬잖아. 무조건 경주 무덤을 파보니까 서역에서 쓰는 유리병이 발견이 돼. 유리잔. 그리고 우리 신라의 경주의 무덤 주변에 가면은 무덤을 지키는 석상이 있는데 딱 봐도 서역인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더라도 신라도 서역과 교력이 있었다. 여기 또 있네요. 신라에서 발견된 검인데 서역에서 쓰는 검과 거의 똑같아. 그래서 신라도 서역과 교역이 있었다. 그래서 신라, 서역과 교역이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 신라, 교역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일본은 원래 우리나라랑 교역이 많았어요. 주로 우리가 전달해 줬었죠. 그래서 요거부터 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불교나 종이, 붓 이런 것들. 신라는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같은 거. 가야는 요 토기 기술을 좀 알아두세요. 그릇 만드는 게 전해져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일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백제예요. 백제는 원래 일본하고 친한데 일본은 이때 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 다 백제가 전해줘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요. 우리의 문화가 같다는 증거. 백제의 탑이 일본의 탑과 거의 비슷해. 고구려의 벽화가 일본의 벽화랑 거의 비슷해. 치마 보세요. 똑같죠? 자,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지만 삼국시대 때 우리의 부처님인데 일본의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금이지만 일본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누가 봐도 똑같아. 영향을 준 거죠. 가야의 토기가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확실한 건 뭐다?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지금이야 일본이 선진국이지만 이때만 해도 우리가 더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백제가 영향을 많이 줬었죠. 그리고 가야는 토기에 영향을 줘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는 이런 거, 신라는 이런 거.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주로 불교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삼국으로 혹은 가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일본이 불교 문화가 융성했는데 아스카 문화라고 부르는 거 우리
프린트에 빠져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남북국 시대로 가죠.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인데 역시 서역과의 무역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왔었고, 그래서 우리 울산항이 많이 왔었다라고 앞서 배웠죠. 근데 발해에서는 소구드 은화라고 하는 돈이 발견되었어요. 요게 소구드 은화라는 건데 이게 서역에서 쓰던 그러한 돈이라는 거야. 너무 크죠? 그래서 서역에서 쓰는 소구드 은화가 발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무역했다라고 하는 빼박인 증거가 되겠죠. 요거는 다른 학교 교과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신라가 일본에 전해준 문화, 하쿠오 문화. 그래서 아까 아스카 문화랑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삼국이 전해준 문화는 아스카 문화라 부르고 통일신라가 전해준 문화는 하쿠오 문화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가 삼국시대 때 수용이 되죠. 국가 통합의 목적이 있었고 황룡사라든지 여러 탑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었죠. 불교식으로 버프왕처럼 불교식으로 만들기도 했고 곧 왕이 부처라는 생각, 왕족불 사상도 있었고 또 업설이란 걸 써있었죠. 야, 네가 낮은 신분 이유는 전생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거.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불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통일신라 때는 불교가 일반인들한테 대중화됩니다. 거기에 힘썼던 사람 원효대사, 의상대사 둘이 당나라 유학 가다가 원효는 해골물 마시고 돌아오고 의상은 갔었죠. 원효는 일심사상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통합을 강조했었다라는 거. 왜? 통일 직후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 대중화가 제일 중요하죠. 아미타 신앙을 내세웠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신앙이고 부처님이고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불교를 대중화했다. 의상도 불교의 대중화였었죠. 여기 아미타 신앙이라면 여기 무슨 신앙? 관음 신앙이라고 했어요. 관음 신앙은 현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신앙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관음 신앙을 믿었다. 불교의 대중화다. 이렇게 의상, 화엄사상이었죠. 모든 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강조했었다. 그래서 원효랑 의상 꼭 알아두라 했고 3대장의 해초도 있었다 그랬죠. 인도를 여행하고 썼던 왕어천축국전. 그래서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통일신라의 문화재들이 불교 문화재들이 많다. 자, 신라 말은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었죠. 경주는 치고받고 싸우고 지방에 호족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들의 후원으로 성장하는 불교, 선종. 선종은 그 전에 교종과 구별해서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었죠. 교종은 주로 통일신라 직후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 교종. 그래서 어떻게?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고 선종, 참선은 어떻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랬었죠. 이것을 우리 참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했었고 이걸 하다가 죽은 스님을 위한 탑, 승탑이 있었고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탑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경주 이후에 지방의 호족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방이 발달하면서 지방의 문화가 발달했었다는 부분 강조했었습니다. 발해도 고구려의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고 그랬죠. 그 증거 석등과 이불병자상 여기나 여기에 연꽃무늬 등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요 그림 잘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유학입니다. 삼국시대 때 유학이 충 같은 거 왕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려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는 수도의 태학, 지방 경당 같은 학교가 있었고 백제 오경 박사제도 있었고 신라의 임신서기서를 통해서 화랑들이 유교 공부한 거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도 신문왕 때 국학 세웠고 원성왕 때 독서상품과 통해서 유교 경전으로 시험 보려고 했었고 발해도 삼성육부 중에서 육부가 유교 명칭으로 되어 있는 거 봤을 때 유교가 활성화되는 거 알 수가 있었죠. 주자감이라는 학교 있었고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빈공과라는 유교 시험으로 외국인들한테 과거 시험을 오픈시켰다라는 거. 도교는 짬뽕 종구였었죠. 그래서 산신령 혹은 불로장생 혹은 현세구복 뭐 상상 속의 동물 이런 거 좋아하는 종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가 있었고 그림으로도 잘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처럼 상상 속의 동물 이건 현무도, 상상 속의 산가불, 상상 속의 동물들과 산신령들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 다 도교라는 거. 단순한 지식입니다. 풍수지리설 신라 말에 유행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치고받고 싸우고 지방의 호족들이 자기 지역의 명당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풍수지리설을 호족이 이용해 먹었다. 자, 고대의 삼국은 중국, 서역, 일본과 교류했었다라는 거. 특히 서역은 중국 서쪽을 서역이라고 하고 그 증거들이 고구려에도 나오고
신라도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원래 다양한 거 받아들였고 서역과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았었고, 일본, 우리 삼국이 일본에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발전한 일본의 불교 문화가 아스카 문화라는 거, 특히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줬었다라는 거, 이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이 지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남북국 시대도 교육이 있었죠. 특히 발해는 소구드 은하라는 저쪽 서역의 은하가 발해 지역에 발견된 거 봤을 때는 교육이 있었구나. 그리고 아까 삼국시대가 전해진 일본의 문화가 아스카 문화고 통일신라가 전해진 문화는 하쿠 문화라는 부분 얘기했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OX네요. 오경 박사는 발해가 아니죠. 어디였나요? 백제였었습니다. 산소원의 벽돌 금동대학로 사신도는 도교 사상이다. 맞죠? 가야 토기는 스에키 문화. 맞죠? 자, 왕이 곧 부처다. 왕족불 사상이죠. 자, 깨달음 참선 교종과 달리 교종과 상반되는 선종이었었죠. 자, 유교 경제는 이에 따라서 관리 선발하는 제도 독소 선풍가. 누구 때? 원성 왕 때. 자, 의상은 당나라 갔다 와서 화엄 사상을 받아왔었죠. 그래서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삼국 통일 직후에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한 거죠. 자, 도읍 수도죠. 주거지, 묘지 등을 명당과 연계시키는 거 풍수지리 있었었죠. 삼국과 가해 문화가 일본에 전해진 건 아스카 문화였습니다. 일심사상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통한다. 원효였었죠. 통일신라 이후에 유교 교육기관은 국학이었었죠. 불로장생, 신선, 도교였었죠.